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2-48837 판결 사건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자 강릉시장이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3추 5177 판결 사건명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1.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전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가 남아있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의 조례로 재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러한 조례가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 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근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조례가 헌법 및 법률 등 상위 법규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일종의 추상적 규범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 취지는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 내지 조례의 적법성을 관철함으로써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령 조례안이 의결 당시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더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법령 위반의 여지가 사라지면 그런 이유를 들어 조례안의 유효를 선언하고 반대로 의결 당시의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안이더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평가되면 조례안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 위 소송 유형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소송에서 그에 관한 심사는 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 표시하는 경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 동별로 1개, 제1호 혐오, 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 제2호 금지라는 2개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3조의 2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에게 제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을 근거로 위 조례안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이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를 명시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 32973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 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직권사실조사와 관계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 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43조, 제46조 등 사업주 표시를 포함하여 구제 신청서 기재 사항의 일부 누락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보정 요구,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 동일 절차 내에서의 신청 취지 추가, 변경 승인,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 승인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둘째, 현대의 고용 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셋째, 근로자의 구제 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문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진 경우 등과 같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은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인사,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 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갑 회사의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병 회사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 단체 대화방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의 명단을 공지하자 그 명단에서 배제된 정의, 위,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갑 회사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33846 판결 사건명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 수입, 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항,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인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품목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 기준으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 크기, 치수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38575 판결 사건명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 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급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 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 보전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문헌 및 체계상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당 시설물은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시설, 즉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은 그 밖에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과 체계상 자연스럽고 위 조항을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 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시설물의 부지로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